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경제논평 시사경제 박만슈의 말말말입니다. 예, 여러분 잘 계셨죠? 예, 저도 지금 뭐 요새 오미크론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말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인 한 명 비접종자는 따로 점심때 일찍 가거나 늦게 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눈치 보여서요. 좀 먹기 불편하니까요. 뭐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쨌든 참고로 얘기해드리면은 원래 선천적 면역이 있고 후천적 면역이 있는데 사실 선천적 면역이 강한 사람은 안 맞고 그냥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선천적 면역이 강하지가 않은 사람은 후천적 면역인 직접 백신인 mRNA를 맞든 간접 백신인 나머지 단백질 제조합이나 그런 백신을 맞든지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중국의 사백신은 아예 효과가 없어가지고 요새 아주 그냥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은 왜 자기네 라이트 스푸트니크 V 왜 신청 안 해주냐 해가지고 요새 아주 그냥 미국하고 대립도 하고 이제 신경질 같은 그런 분위기도 이제 자아내고 했는데요. 어쨌든 좀 말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시황은 오미크론이 11월 30일 날에 확전된 데 가지고 급락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세로 다시 반전해가지고 지금 다시 주가가 올랐습니다. 일단 내년 2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을 예측을 해서 좀 좋게 봐서 삼전 하이닉스 일부 매수가 좀 들어왔죠. 포인트가. 그러니까 반도체로 매수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딴 건 뭐 특별한 외국인 들어온 징후는 없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별다른 변동성 없이 넘어갔다. 뭐 롤오버 됐다. 뭐 스탠스 금융기관들이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부 바이오주가 상승세 했던 거. 요게 좀 이제 1년 만에 움직였거든요. 알테오진이나 이런 ABL 바이오 한번 지켜봅시다. 이게 계속 할 수 있을는지. 그리고 반대로 올해 하반기 많이 올랐던 2차전지나 소부장, 메타버스, 게임 관련주들은 내년 1분기까지는 큰 폭락은 제 개인적으로는 큰 폭락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좀 쉬어갈 가능성이 아주 좀 농후하다. 다만 미국 성장주하고 다시 공급 인플레이션망이 나아진다는 말이 나오면 다시 성장주하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반도체 바이오주에 한번 다시 고개를 드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봅니다. 자, 월요일 넘어가서 독일 총리가 선출됐죠. 3인당의 슐츠. 이분이 저기 이제 메르켈 총리 16년 차를 이제 끝내고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머리 좀 까지고 좀 대머리인데요. 생긴 건 못생겼어요. 얘네가 이제 자유민주당하고 녹색당하고 그래서 3대 연합인데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3자 연합 연장으로 해가지고 가는 경우는 뭐 어쨌든 현재 하고 있는 지금 러시아의 이제 대립, 그 다음에 나토 군대 이제 이 돈바스 지역의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동부 쪽의 위험도, 그 다음에 노드 스트림 2 천연가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크라이나를 무시하고 이제 에너지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현안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SK가 한미일 지정학 포럼 개최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 4주간 코로나 방역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 제한,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지자체가 운영 예정 또 있었고, 그 다음에 탈레반이 미국과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이게 동결 자산 풀어달라고, 즉 지원금하고 이미 지금 들어가 있는 계좌를 해제 요청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리고 또 이번 주 유망세터는 이제 바이오 수출 관련주 일부하고 OLED 관련주, 2차전지 소재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원전 관련주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제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근데 저번 주는 맞췄죠? 제가 3천하고 1000 코스피 코스닥 박스권 내외에서 반등하고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이다. 이번에 맞췄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또 여러분한테 내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상은 코스피는 3050을 1차 매물대를 깨고, 일단 3050 깨면 제가 맞는 겁니다. 못 깨면 제가 틀린 거고요. 코스닥은 신고가를 도전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깨도 내가 이기는 거고, 신고가를 못 깨도 제가 이기는 건데 970선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 개발나 메꾸러 가야 되니까. 그쵸? 이 정도로 이제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주에. 자, 다음 화요일 날에 이제 바이든, 푸틴 화상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EU 가입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거고, 돈바스 지역은 저기 진해 슬라브 지역이 좀 프로테이지가 좀 있거든요. 거기 자기네들이 좀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분리주의자들한테 지금 돈하고 무기 대고 있어서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만일 하나 전쟁이만 일어난다면 저는 푸틴이 나토 군대 핑계대고 뭐 우주군, 미국의 우주군 창설한 것도 지금 핑계댈 것 같아요. 미국이 2년 전에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왜냐? 러시아가 지금 예산이 없어요. 우주항공은 미국보다 앞섰는데 기술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좀 뒤처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일부 기술은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주항공 기술은 미국이 못 따올 정도로 갖고 있다. 몇 개 분야는 아직도 월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국지전이 나는 가능성이 있다. 내년 동계올림픽 중국 그 베이징 이후로 이전이든 저는 한 2, 3월 정도에 전쟁이 안 일어나면 뭐 안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하여튼 국지전 정도는 예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 폭등이 상반기에 다시 완화가 되려다가 인플레 공급망이 불안이 가중돼서 주식이 폭락할 수가 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 선언했습니다. 총 6개 국가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요. 참고로 이탈리아는 참가를 합니다. 왜? 다음 동계올림픽 걔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초대한 적 없다. 이게 이제 반박을 냈죠. 자,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영국의 식민지 바베이도스가 400년 만에 공화국을 선언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영연방 탈퇴하겠다. 즉 요새 아주 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이 집안이 좀 씀씀이가 커요. 그리고 더 이상 본받고 리스펙할 만한 이제 이런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탈퇴할 국가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 또 태국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태국은 오히려 지금 이판군 주제를 지금 왕정 유지를 하려고 지금 국민들하고 대치 중에 있다는데 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 또 스코틀랜드가 자치수반이 이번에 과반 투표를 성공을 해가지고요. 내년 독립투표지를 실사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는 못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내후년쯤에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국이 브렉시트를 나와서 그런 거예요. 얘네는 브렉시트 반대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으로는 7년 전에 아마 2% 차이로 브렉시트 주둔하는 걸로 찬성으로 해가지고 영국 독립운동을 반대했던 거지. 브렉시트가 만약에 됐다는 경우에서 독립투표를 했으면은 아마 분리독립 됐을 겁니다. 자, 이거 내가 볼 때는 이번에는 여론이 반대로 52대 48로 독립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기 때문에. 잘 찾아보세요. 이제 영국은 잉글랜드입니다. 대영제국 아니에요, 이제. 자, 수요일로 넘어가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현재 지준율 50 bp 포인트 말고 25 bp 포인트도 인하를 했는데 대출금리까지. 이게 헝달의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일시적인 경기 일부 부동산 부양 지침이에요. 완전한 경기 부양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처럼 580조 경기 부양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조만간 새로운 경기 부양 시책을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또 웃긴 얘기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산타를 할 인권 사람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없어서 난리고, 영국은 장난감이 없어서 산타는 있는데 장난감이 없어요. 영국은. 그래서 무기력한 크리스마스가 예상돼서 아마 소비 진작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마약이 발견돼가지고 지금 의원 포함해서 다 인구 600만 명 정도가 마약 중독자래요. 이게 아편전제 후유증인가 봐요. 그 남의 나라 실컷 게 식민지 개척한다고 조질 때는 문제고 자애들이 지금 마약에 빠져가지고. 영국도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GDP 깎여요. 지금 애플이 추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 3,200조가 넘었어요. 영국 GDP가 제가 알기로는 3,000조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영국 GDP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모르면 애플만 주식 갖고 있어도 부자 된 놈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서유럽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정교회 지도자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계 그쪽 교황을 만나겠대요. 그래서 뭐 라틴어로 할지 정교회처럼 그리스어로 할지 모릅니다. 그 노인네 라틴어로 할지 그리스어로 할지 러시아어로 할지 저기 이태리어로 할지 난 그 관심 없고요. 어쨌든 만난답니다. 자, 뭐일로 넘어가서 미국 바이든 민주주의 108개국 화상회의 개최. 또 이제 위구르 티베 홍콩 인권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탈원전 손실기업 비용 보전 방안 회의.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게임 산업법상 NFT P2E 게임 적용 해석.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존의 게임 산업법이 유무형의 결과물로 현금 환전이 안 돼요. 알선도 재매입도 금지돼 있어요. 근데 NFT 게임 때문에 이걸 전면 개정해 줄지 아니면 일부 NFT 게임을 따로 손을 볼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왜? 이게 메타버스 기업들도 여기 같이 NFT 게임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법무부 텍사스주 소송 인구가 400만 명 늘어서 하원 의원 두석 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텍사스주가 인구가 늘었어요. 그래서 400만 명이 늘어났는데 요거에 지금 중남미 쪽 지역에서 이제 인구가 늘어났는데 요거를 백인 지역으로 배치해가지고 투표를 백인 투표로 해가지고 간접 선거인단 늘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민주당에서 소송을 걸었더니 대략 3년 정도 걸린답니다. 이게 대법원 연방 판단이 나려면은. 근데 웃긴 게 그것뿐만 아니라 흑인하고 라틴 계열 애들 투표를 제한한답니다. 유색인종 자체를. 텍사스주가 주법을 완전히 다 선거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소리겠죠. 어쨌든 미국도 지금 민주주의 안 되고 있습니다. 역행하고 있는 남의 민주주의 지금 따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웃기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되면 트럼프한테는 유리한 거죠. 왜? 그쪽은 또 공화당 쪽에 그거 그래가지고 아마도 공화당 간접 선거인단 수가 늘어난 거니까 바이든한테 불리한 거죠. 그 다음 또 홍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콩 정치인을 배제한 중국 출신의 정치인으로 투표. 그래서 지금 선거 기피하자고 지금 투표권자끼리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고 아주 논란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 금 내려가서 G7 중국 견제 외교장관 회의 개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G7이 지금 뭉친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경제 제재를 해봤자 뭐 관세를 더 올린다든지 뭐 그러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출입을 건드리기에는 좀 자기네들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이게 뭐냐면요. 매년 6월, 12월에요. 6개월마다 동시 만기 종가 기준으로 이길 지수 반영을 해요. 리빌랜싱하고 달라요. 이게 정기 편입 편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오늘이 또 툴젠 유전자 이 기업인데요. 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답니다. 이 바이오 이 툴젠이 지금 미국 몇 개 대학하고 지금 유전자 캐스9인가 그거 교종 그 특허 분쟁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요거 아마 관심 있는 바이오 관련자분들은 아마 따로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어쩌면 이게 다음 주부터 요거하고 JP 모건 헬스케어 내년 1월에 열릴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바이오 대형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주식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미국이 활약학회 이게 ASH라는 3일간 이제 개최하는 이제 별 중요하진 않아요. 뭐 JP 모건 헬스케어가 제일 중요해요. 1월달에 하는 거 매년. 그 외에는 뭐 별 움직이지 않았더라고요. 올해는 그냥 1년 누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끝났고 이제 제가 이제 비하인드 총평을 할 건데 이번 주는 일본의 방역 미스테리하고 이제 선거 걔네 선거권하고 정치 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는 지금 거리두기를 풀었죠. 일본은 안 풀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올림픽을 열었을 때 26,000명까지 찍었죠. 그건 이제 그때는 이제 걔네는 일부 위드 코로나를 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700명, 800명에서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7,000명대로 가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다른 점은 그겁니다. 그 풀었냐 안 풀었냐 그거하고 우리는 경미한 증상자는 2만 원이면 PCR 검사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일본은 경미한 증상자는 20만 원을 내야 됩니다. 20만 원을 안 내면 검사를 못 받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청소년 접종자는 이제 35%인가?
접종을 받았고 일본은 70%예요. 여기서 다릅니다. 여기서. 그리고 일본은 다 mRNA로만 접종을 했어요.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이 합쳐서 1,800만 원 될 겁니다. 아마 이제 내년에 없어요. 계약. 완전 이제 mRNA로 이제 맞는 걸로 이제 우리나라도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얀센을 맞을 사람들은 맞아야 되는데 제가 아주 일부 제 친구들이 지금 얀센 맞을까 그냥 버틸까 지금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점심 때 한 명까지는 혼자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또 차이점이 뭐냐면 올림픽 이후에 계속해서 쟤네는 거리두기를 했고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짝 풀었고 그다음 또 격전적으로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백신이 젊은 애들한테만 효과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젊은 애들이 더 효과가 이게 면역이 있고 후천적 면역이 있는데 선천적 면역이 강한 사람들한테 유리하고 선천적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이렇게 맞아도 별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약한 애들한테는 이게 좋은 소식인 거죠. 백신을 맞으면 지는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선천적으로 이미 면역이 강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걸려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식해서 그래요. 이게 아직까지 각 나라별로 이런 거를 통계를 이렇게 안 내. 왜? 그럼 쟤네들 왜 이렇게 말을 달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노인들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노인들하고 통계를 같이 내서 하려니까 이게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두 개를 분류를 나눠서 통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나처럼 이렇게 선천적, 후천적에다가 통계를 젊은이, 노인네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안 맞은 놈, 맞은 놈 섞어서 하니까 지금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알았겠죠? 그 다음에 일본 정치구조 85%는 가야 백제 계열 출신이에요. 이게 처음에 1차 가야 이주했고 그 다음에 2차가 근초공황 때 이주했고 3차가 가야 멸망 때 일명 걔네들 입장에서 임나가야고 우리나라는 경남 가야 백자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고창인데 그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는 걸 하고 그 다음 반도 백자 멸망 시 4차 이주 해가지고 쟤네는 중환집권족보다는 반도 귀족 영주 세습으로 이제 이게 된 거예요. 약간의 봉건제분하고 약간 달라요. 중국은 왕이 있고 주권집권 왕이 있는 상태에서 봉건이고 일본은 그냥 전국시대처럼 이렇게 영주가 세습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마을의 백성을 관장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이래서 얘네가 전 세계에서 세습이 제일 높아요. 세습 상원 의원이 30%예요. 영국도 3%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5%, 미국이 5%뭐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게 중환집권적인 게 없어가지고 이게 개인적인 이 성향이 강해서 파벌이 그래서 강합니다. 그래서 자민당 같은 경우는 파벌이 강해가지고 이 역사를 일단 보면 고구마 씨 같은 경우는 혈통 보존하다가 고구려 사람들끼리 1700명 넘어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도레인으로 살다가 최근에 이 메이지 유신 때문에 일본 가문하고 형벌이 됐고 여기 이제 반도 기준에 하나 예를 들자면 낭랑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낭랑이 멸망해가지고 역사상에는 사라진 걸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라가야예요. 낭랑이 멸망한 게 아라가야하고 아라가야가 이 경남 부여백제 가야 중에서 이제 일본 아라이시 성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아라이시가 뭐 박씨도 있고 뭐 여기서 건너간 뭐 일부 성씨들 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부산 정도에 살았던 이 김해에 이제 살았던 귀족들 가문 중에서 성씨가 이제 그쪽으로 가죠. 아라이 성씨를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성계 같은 경우는 조선을 건국을 하기 전에 주원장한테 화령과 조선 두 개를 간택받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몽고의 두 번째 수도인 화령하고 조선의 수도를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원장한테 간택을 올린 놈이에요. 그게 혁명입니까? 그게 개새끼지. 그래서 저는 이시종 왕조는 인정 안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철 가문하고 이 배를 만드는 조선 가문이 건너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니치 가문이라고요. 지금의 도요타 자동차. 도요타 가문이죠. 예. 이성계의 이런 용병 짱깨 새끼가 나라를 지배했다 해가지고 건방지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귀족들은 다 건너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시조선이 좀 못 살아요. 이게 못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배계층이 이게 좀 뒤떨어진 새끼가 이 고려 왕조를 이게 뒤엎어가지고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그때 당시 저희 고려 왕조는 요동성을 공격해가지고 우왕 때 이역 장군이 요동성을 점령했었어요. 근데 거기를 15만 명 정도가 주둔해야 되는데 군사수가 5만밖에 안 가 있어가지고 그 길목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별동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연시켰거든요. 근데 이성기가 이제 유야도 반란을 일으킨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그때 저 화북지방을 통일을 못 시킨 거를 비가 와서 안 된다. 농번기다. 언제부터 지네들이 농사 짓는 거 생각했습니까? 이씨왕조가 1년에 소고기만 1000마리를 잡아먹었어요. 농번기 때문에 요동 공략을 못했다?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일본의 파벌을 보면 왜 자민당에서 이렇게 60년 동안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또 한번 참고로 이렇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번 바뀐 적이 있었네요. 2009년에서 12년 3년 동안 바뀌었었는데 이게 일본의 민주당인데 지금은 입헌민주당입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때 동일본 지진하고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서 대책을 빨리 못 세웠다 해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못 믿겠다 해가지고 자민당으로 다시 돌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민당 독재가 계속해서 될 겁니다. 그리고 자민당 파벌 안에 7개가 존재하는데요. 월요일날에 파벌, 화요일날 파벌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 파벌 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서로 의원들끼리 교류도 못한답니다. 거기에 아수파가 한 50명, 아베파가 100명. 그래서 아베가 전화해가지고 너 걔 누구누구 뭐 고노 뭐 예를 들어서 고노다로 고노다로 그 후보 뽑지 마 그러면은 결렬돼가지고 2차 투표가 가가지고 다시 엉뚱한 요번에 기시다가 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1차 투표에서 방해를 해가지고요. 2차 투표 사마이치 그 누구죠? 사나이인가?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뭐더라고요. 사카이치 사나이인가? 내가 지금 안 적어놓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가 표를 뺏어 먹은 거를 2차 투표에서 기시다를 지지하면서 기시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시다도 똑같습니다. 아베 끈앞풀이입니다. 전혀 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뭐 공산당은 아닌데 중국처럼 민주주의가 이제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1000년 동안은 자민당이 해 나가지 않을까. 왜냐 이 투표를 하는데 어떻게 투표를 하냐면 연필로 해요. 걔네는 첫 번째 연필로 하고 이 회기 하나 틀리면은 무효표리 처리해요. 그래서 너희네들이 자민당밖에 몰라가지고 자민당을 많이 쓴답니다. 좀 그것도 있습니다. 전자투표가 안 돼요, 걔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까 내가 그거 얘기했고요. 또 다른 당원하고 얘기도 못해요. 교류 자체도 못하고 배신자를 찍혀가지고요. 돈줄이 끊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파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친해지면은 내 뭐 사촌이나 아버지 사업자금을 끊어버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걔네는 정치가요. 이게 합치가 안 된답니다. 연정이 불가능하고 자민당 내에 이제 극우파끼리 그러니까 안에 일본 민주당하고 자유당하고 그 다음에 일본 유신회 또 하나 있죠. 일본 유신회 야당도 아닙니다. 걔네가 진짜 오리지널 극우파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3년 후에 이제 선거에서 헌법 개정해가지고 자위대가 아니라 자위군은 될 것 같습니다. 헌법 제3조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어쨌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헌민주당이 120석에서 97석으로 강등됐죠. 예.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뭐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도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고려갈 멸망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쭉 왔으면 지금 경제대국 1위는 했을 텐데 지금 개성의 인구가 지금 2천만 명의 자유도시가 생기고 지금 참고로 이시조선 때는 10만의 도시도 없었습니다. 아주 후진국으로 전락을 했다는 거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박만주의 말말말이었습니다.